안녕하세요. 매경 레이더피 불금 토크의 진행을 맡은 인턴 기자 조선입니다. 불금 토크는 한 주 동안 레이더피에서 보도된 기사들의 취재 뒷배경과 못다한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레이더피 기자들의 자기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의 윤범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신문의 김정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윤 기자님, 이번에는 한국의 30대 기수들을 만나보셨다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30대 기수가 있나 싶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유럽은 난리잖아요. 아,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은 39살이고 또 이번에 뭐 오스트리아에서 새 총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분은 32살이랍니다. 현직 의무부 장관이고 네. 또 독일에서도 야당 대표 중에 뭐 38살짜리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억이 나는 20, 30대 정치인을 한번 돌이켜보면 별로 없는데 굳이 찾자면 박근혜 키즈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이준석 씨하고 손수조 씨가 있었죠. 네. 뭐 이준석 씨는 아시다시피 지난 탄핵 사태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별을 했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네, 지금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정치인으로서보다는 방송인으로서 요즘 뭐 종편 틀면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지 활약을 하고 않습니까? 계시죠. 그래서 여전히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고 손수조 씨는 요즘 좀 본 적이 없죠. 네, 저도요. 네. 제가 이번에 취재를 좀 해봤더니 네. 결혼을 해가지고 아. 애를 낳으셨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 그것도 둘째. 아. 네. 이미 지난 총선 때 첫째를 임신하고 있었고 네. 이번에 이제 둘째 아들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 아. 그래서 이제는 뭐 정치적인 활동은 좀 적고 쉬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육아에 전념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청년 비례 국회의원이 2명이 있었죠. 네. 그래서 남자는 김광진 의원이란 분, 네. 여자는 장하나 의원이란 분이 계셨는데 네. 두 분 다 사실 지난 총선에 실패했습니다. 비례대표였다가 지역구로 도전을 했었죠. 네. 근데 지역구 경선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네. 본선에 가보지도 못하고 네. 두 분 다 사실은 아쉽게도 낙선을 했고 네. 그래서 뭐 하시나 하고 살펴봤더니 김광진 의원은 김광진과 함께 여는 미래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 네. 그리고 그때 필리버스터 스타로 굉장히 떴었기 때문에 네.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 네. 전국에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장하나 의원은 원래 그 환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래서 원래는?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의 간사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요즘 이제 그분도 결혼해서 애를 낳으셨는데 네.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네. 단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육아맘들, 네.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조직화해서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사학 비리 같은 거, 사학 유치원 비리 네, 이런 걸 유치원. 폭로하는 활동도 하시고 네. 또 국공립 유치원 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집회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다음에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청년 혁신위원을 했던 이동학 씨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은 좀 특이한데 그분은 세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아, 세계 여행을. 네, 세계 일주를 지금 떠나 있는데 네. 그 왜 세계 일주냐? 네. 사실 지난 대선까지 선거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안희정 캠프에서 경선 때 선거운동을 하고 본선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전국을 다니면서 했는데 연설을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세계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직접 발로 뛰면서 전 세계의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세대 갈등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OECD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먼저 어떻게 해결했는지 좀 그런 걸 알아보면서.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보고 싶다. 보고 배워오겠다. 그래서 그걸 배우고 돌아와서 다음번 21대 총선이죠. 네. 21대 총선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 아. 이렇게 지금 나아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구의원 중에 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구의원 중에.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저격수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의 저격수가 있어요. 아, 또 네. 물고 물리네. 그렇죠. 강남구의 민주당 소속 구의원인데 아. 여선홍 씨란 분이 계세요. 네, 아. 이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수행으로 지난 대선 때도 활약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신현희 구청장이 카톡방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퍼날른 거를 네. 문제가 그거를 됐어요. 공개를 했었죠. 아, 네. 그걸 폭로한 게 이분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결국 끝까지 신현희 구청장을 물고 늘어져서 신현희 구청장이 경찰 소환이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시나 했더니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바로 그 신현희 구청장에 맞서서 강남구청장에 도전을 하시겠다. 출마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런 의사를 밝힌 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문재인 영입 인사로 지난번에
민주당에 입당했던 네. 김빈이라는 여자 디자이너가 있었죠. 아, 네네네. 네, 그분도 이제 청년비례 나왔다가 사실은 실패를 했는데 네. 그분은 지금 당에서 디지털 대변인이라는 당직을 맡았어요. 아, 당직을 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니구스라는 게 인기잖아요. 이니구스. 네. 그래서 거기서 따온 민주구스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제 당원들이 입당하면 당원들한테 선물도 준다. 아, 이제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당내에서 활발하게. 네, 네. 어떤 제품? 뭐 연필도 되고 뭐 아. 이렇게 뭐 이런 스티커도 되고 뭐 그렇겠죠. 아. 뭘 만들지는 이게 모여서 같이 한번 회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네. 디지털 공보단이라는 걸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근데 제가 기사에는 다 소개하지 못했는데 사실은 조만간 아마 내년 정도에 국회의원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 청년 정치인도 한 명 있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15번 이수혁 의원까지 비례대표가 민주당이 승계를 했는데 네. 16번이 정은혜 씨라고 네. 민주당에서 전 부대변인을 하고 이제 MBN 같은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던 분이죠. 네. 그분이 이제 딱 한 명 남았어요. 네. 앞순위가. 근데 한 명 정도면 내년에 2기 내각을 꾸리거나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 명 빠질 비례대표에서 한 명 가능성이 빠져나가면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분은 지금 하버드 대학을 유학 중이에요. 아. 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라는 정치인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유학 중이고 거기에 다니면서 같은 남자 대학원생을 만나서 한국인 대학원생을 만나서 결혼에 꼬리를 했습니다. 아, 또 이것도 좋은 소식을 이렇게. 네. 아마 그분도 이제 한 내년 정도, 내년이면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 마치거든요. 그럼 들어와서 내년쯤에 아마 한 명이 또 빠져나가면 의원직을 승계하지 않겠나. 가능성을. 네, 그러면 좀 30대 국회의원이 또 한 명 생기게 되는 거죠. 아, 네네. 간만에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의 소식을 다양하게 네,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김정범 기자님은 좀 각 정당의 SNS 홍보 전략을 살펴보셨다고. 네, 네. 이번 주는 강서구 특수학교는 아니고요. 아, 드디어 끝이 제가 났군요. 제 레이더피 홈페이지에 오시면 기사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정당별 SNS 현황과 전략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선이 인턴 기자의 취재를 바탕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이 단연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네,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뭐 11만여 명, 아. 트위터는 20만 명이 넘는 수준이고요. 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좀 의외였던 게 정의당의 약진이었습니다. 아. 정의당은 지금 사실 소속 의원이 6명에 불과한 좀 작은 정당인데 네. 실제로 SNS는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가 뭐 9만 명이 넘고 민주당에 이제 버금가네요. 예, 맞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차이가 네. 나는 거죠. 그다음에 트위터도 7만 명이 넘습니다. 아. 상당히 SNS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 의외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의외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주로 그럴 아무래도 수도 청년층이 있다? SNS 많이 예, 쓰니까. 근데 네. 또 자유한국당 워낙 그 의원이 107명, 그래서 이 당이 가장 큰 정당인데 네. SNS에서는 페이스북 팔로워가 3만여 명, 그다음에 트위터는 또 계정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좀 부진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오늘 좀 그 부진하죠. 당직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진한 거야? SNS 활동이 좀 저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음. 근데 의외로 당직자가 맞다. 요즘 우리가 좀 인정을. 예,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 SNS 활동이 부진한 걸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최근부터 SNS의 그 활동을 좀 늘리기 위해서 당내 의원이랑 당협위원장 같은 그 주축 그 인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SNS를 통해 알리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아, 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평가 지수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일명 네. 소통 지수라고 해서 그 의원들이 그 글을 퍼나르거나 뭐 블로그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심지어 그거를 내년 이제 공천이나 이런데 지수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지금 전략까지 세웠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평가의 잣대를 삼겠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그 SNS에서 좀 자기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들을 이미 갖춰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좀 사실 뒤처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팔로워 수나 이런 것도 만여 명 정도에 불과한데 이들 정당 또한 새로운 뭐 조직이나 그 어떤 팀을 꾸려가지고 지금 좀 뒤처져 있는 SNS 활동을 따라잡겠다 그런 좀 생각을 밝힌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네.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은 이런 다양한 조직도 만들고 네. 이른바 뭐 홍차 이벤트라고 해서 홍준표 대표와의
티타임이나 티타임 이런 귀엽다. 이벤트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 향후 이 자유한국당이 SNS상에서 얼마나 더 노력하고 활약을 네. 좀 보일지가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SNS 중요하죠. 네. 네, 사고만 안 지금까지 치면 다행입니다. 홍준표 대표님. 네. 네. 어쨌든 지금까지 레이더피에서 보도된 뉴스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레이더피의 불금 토크는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 한번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그럼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